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1,800달러 돌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재민이 창업자가 크립토 여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지난 일요일 최고치 12,000달러에서 1,200달러가량 떨어진 이후 이 일주일간 서서히 손실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랠리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실제 데이터 제공업체인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75보다 4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했습니다. 탐욕 단계에서 이제 극단적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고요.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고 이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심리 지수는 계속 이 극단적 탐욕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탐욕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한 90 이상을 올라갔을 때, 한 95를 찍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최정점을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길고 혹독한 크립토 혹한기를 거쳐서 드디어 크립토 여름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춥고 외로운 날들을 덮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활기를 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서 언급을 하는 타일러 윙클보스고요. 그리고 브레이브 뉴코인의 애널리스트인 조시 올스제비치 또 트위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극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현재 11,000달러 선, 11,757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한동안 상승을 했다가 12,000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1,600달러 선을 지지를 또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강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 이 트레이딩 샷의 분석을 같이 한번 보면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12,000달러를 다시 한번 이 저항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가격이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했죠. 그래서 11,757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가격세가 이렇게 가면 12,000달러까지도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볼 수 있는 힘은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550달러 선 이쪽의 지지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MACD를 보고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바이 시그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이 시그널이 과연 맞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에도 지금 이제 바이 시그널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긴 했는데, 그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하락세가 크게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단기적인 전망이고요. 이 단기적인 전망들은 틀릴 가능성도 꽤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 관련 비반성 분석 리포트 공개되자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체인링크 관련 이 비방성 분석 리포트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요 링크 커뮤니티가 이 해당 리포트를 배포한 업체에 집단 매수로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주말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암호화폐 미디어인 비인 크립토에 따르면 지난달 제우스 캐피탈 LLP는 이 60페이지에 달하는 링크 관련 부정적 분석 리포트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링크에 대해서 숏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이에 링크 커뮤니티 중 하나인 링크 마린스는 이 지난 주말 당시에 7.6달러 수준이던 시세를 8.5달러까지 올려 해당 업체 숏 포지션을 강제 청산시켰다라고 하면서 집단 매수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우스 캐피털 LLP는 이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는 매도 가능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링크 가격은 0.0001달러까지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맞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링크는 이 안정세를 유지했고 이 금주 들어서 9.87달러까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이 제우스 캐피털 LLP 숏 포지션이 전부 청산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시세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커뮤니티 승리로 보인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런던 소재 핀테크 기업인 제우스 캐피털은 이 암호화폐 업계 유명인에게 이 체인링크 관련 부정적인 정보 배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암호화폐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캇 멜커 그리고 조시 레이커 등은 해당 업체로부터 5BTC를 대가로 지불할 테니 이 체인링크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배포해달라는 청탁성 이 서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제우스 캐피털은 이 체인링크가 지금까지 발표한 140개 이상의 파트너십은 거짓말이 포함된 과장이다라고 하면서 체인링크 설립자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실제로 그 주식에서도 이제 공매도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 코인에도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이 매도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 숏 전략을 추진하는 이런 업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에서 배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에서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단점이나 이 부정적인 부분을 노출시키고 그때 이제 숏 전략을 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따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커뮤니티가 이런 부분을 협동을 해서 오히려 막아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이 가파른 상승세 인데 이 고객들은 경계론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지금도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주 강한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마진거래소 비트맥스의 최고 경영자 아서헤이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40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는 2018년 여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상컨대 이더리움의 다음 목표는 500달러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 데일리호들은 이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센티멘트를 인용해서 이더리움이 너무 빠르게 상승했다라면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이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 평균 수익률이 약 24%를 기록했다며 이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VHP에 따르면 이더리움 매수자 30일 수익률이 2월 14일 이후 최고 수준을 그리고 90일 수익률은 2월 18일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이 센티멘트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는 이더리움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RSI 상도 강도 지수로 봤을 때에도 아직 그 80 이상에서 과매수 국면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투자가 이더리움 트러스트 SEC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레이스케일 투자는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투자는 최근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기관에 공식 펀드를 위해서 이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SEC가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대한 신청을 승인하면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익스체인지 액트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현재 자사의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이 SEC의 원하는 규제에 따라 이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완전한 규제를 받는 이 두 번째 디지털 통화인 이더리움의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규제를 허가된 자산 펀드 회사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시각으로 암호화폐 펀드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향후에도 이 비트코인 캐시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와 그리고 라이트코인 트러스트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투자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총 55억 달러 상당의 이 자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약 7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는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또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조금 더 이더리움 쪽으로도 이제 투자될 수 있는 이 허가가 이제 난다면 그런 계기가 또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 DCP 앱이 유니온페이 비접촉 결제 퀵패스와 유사하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이 이 전자지갑 앱 테스트를 선전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앱은 인터넷 연결 없이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이체가 가능하며 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는 국영 신용카드 사인 이 유니온페이의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 퀵패스와 유사할 것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의 관측이라고 합니다. 8월 5일날 21세기 경제보도 등 이 복수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두고 4대 국유은행이 선전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DCP 전자지갑 테스트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은행 관계자 중 한 명은 현지 매체에 은행 내부에서 DCP 앱의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앱을 내려받으면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해 당분간 대회에 제공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하고, 이 전자지갑은 DCP 운영사로 지정된 은행들을 통해서 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 계좌에 또 연동이 되고요. 전자지갑에 이 DCP를 충전하려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은행 계좌에 직접 이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보기에는 이 은행을 통한 시스템이 DCP를 하더라도 이 은행을 통해서 이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지금 이제 실제적인 디지털 화폐로서의 그 의미라는 게 실제 그 중간에 끼는 그런 그 중개자의 역할을 좀 빼고 하는 게 지금 원래 암호화폐의 취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의 역할들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니온페이 퀵패스와 그리고 유사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위챗이나 알리페이의 장점도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앱의 UI와 조작 방식은 유니온페이의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 퀵패스와 유사하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고, 퀵패스는 이 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에 간단히 터치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NFC 방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중교통과 그리고 온 오프라인 결제 등 생활 서비스 전반에서 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하고요. 이 DCP 앱은 이 충전과 인출, 이체, 결제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체의 경우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되고 인터넷 연결이 없는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 결제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제3자 결제 서비스와 비슷하게 QR코드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DCP를 적극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올해 안에 출시를 하려고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 같은 이런 결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CP 발행에서도 굉장히 빠른 적용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이 코로나19 기간 젊은 세대는 이 비트코인, 노년층은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년층은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 비트코인과 기술 분야 주식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이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에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소매 투자자들의 행태는 이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글루 전략가는 이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과 기술주를 매입한 반면에 노년층은 주식을 팔고 금을 매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4일날 투자 흐름 분석 노트에서 노년층은 계속해서 이익률 유동성을 채권펀드에 배치했으며 채권펀드 매입은 6월과 7월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파니기르 추글루는 이 소매 투자자들의 수요는 글로벌 증시의 3월 저점 대비 46% 상승, 이 금 상장지수 펀드 잔고 급증, 그리고 최근의 암호화폐 랠리에 의해 입증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아마추어 트레이더들의 주식 선택과 시장 타이밍은 기관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포테이토는 이 JP모건의 연구 결과는 이 금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했다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독자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세계적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독자적인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자산 사업부 책임자로 임명된 매튜 맥더머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력 확충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한 일련의 구상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골드만삭스가 독자적인 디지털 토큰 창조의 상업적 생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더머스는 또 이 JP모건과 이 페이스북 등 다른 기업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이 JP모건과의 프로젝트 협력 가능성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은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JPM 코인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디지털 자산 사업부를 책임지게 된 이 맥더머스는 전통 금융 부문 출신이지만 이 금융업에 대한 급진적 비전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계 금융 자산의 미래는 전자 원장에 있으며 오늘날 기업 공개와 채권 발행 등 많은 은행가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는 금융 활동들은 대부분 자동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더머스는 이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블록체인에 속하고 모든 트랜잭션이 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시스템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암호화폐에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으로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발행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맥더머 자체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했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소비자 및 투자 관리 부서는 얼마 전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라고 선언해서 암호화폐 업계의 분노를 자아낸 바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다른 의견이죠. 실제 골드만삭스의 의견들도 이렇게 다 분분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뒤에서는 이런 디지털 화폐 발행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흘리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려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그냥 믿어버리면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 투자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글로벌 기업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폭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석 재무책임은 이 향후 1년간 1개 이상의 대체 자산에 최대 2억 5천만 달러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 채권, 금 등의 상품과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는 시가총액 규모는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잉여 자금 일부를 주주에 배당하거나 고수익 자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돌려준 자금 규모가 2억 4,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 규모가 꽤 크죠. 그리고 기업은 지난 2분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투자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투자를 결정한 배경으로 이 미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 기준으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을 꼽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는 이 달러 대량 보유를 통해 언젠가 실질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이러한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면서 달러 투자는 이제 마이너스 수익, 마이너스 이자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현재는 이 금은 비트코인이 강세라면서 수익성 낮은 자산 일부를 다른 대체 자산으로 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